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우동균입니다. 저희 신의 한수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건강 고민,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이 고민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추려가지고 전문가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죠. 저희 옆자리에 귀한 분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편강한의원의 대표 원장이신 서효석 원장님 모셨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또 질환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또 원장님께서 치매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말씀을 주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집중해 주시고 또 오늘 이 건강 질환을 다루는 내용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추천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효석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처음 보시는 또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먼저 저희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의 한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다룰 내용들을 한번 좀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좀 가볍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장은 뭐 우리가 심각한 질환이라고 와닿지는 않는데 생활 속에서 불편한 게 있어요. 불면증. 네. 뭔가 이제 누웠는데 잠이 안 오고 또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되면은 너무 피로하고 많은 분들이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이 불면증을 지금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원인 증상이 어떤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잠이 안 오죠. 스트레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특별히 코티솔이라 부르는데 이 코티솔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불안 초조도 다가와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게 되면 그 노예가 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약의 구렁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약화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약의 도움이라는 건 짧게 가급적 최소한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걸 편하다고 해서 습관화시키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그 숨을 편하게 쉬면 내 마음도 편안해요. 긴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다. 내 마음도 편안하다. 반대로 이제 말이죠. 불안하면 숨결도 거칠어지고 숨결도 짧아지고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내 마음을 안정시키전 뭐 좀 더 직접적으로 불면증을 다스리는 것도 이제 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숨길이 길어지는 게 폐청소 4개월인데 폐청소 4개월에 이르면 이제 숨길이 길어지고 어느 사이에 내 마음도 편안하다. 이때는 이제 깊은 잠을 이루고 있는 자신을 보고 놀라는 거죠. 요런 정도의 조언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결국 이제 숨을 좀 깊게 깊게 호흡을 할 수 있을 때 잠도 이제 한결 편안하게 실제로 그 과학적으로도 보면은 그 이제 그 잠을 뭐 몇 단계로 나눈대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깊은 잠을 보면은 그게 호흡이 길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결국 깊게 잔다는 게 결국 수면의 질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원장님의 견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살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과학이 있어요. 이제 코티솔 수치가 높아져요. 이제 스트레스. 불안 초조 스트레스. 그런데 이 폐 청소가 이루어지면서 코티솔 수치는 곧 2가 되고 또 멀지 않아서 2는 다시 1이 되어 정상을 되찾는다. 이것은 말하자면 내 폐 청소가 스트레스를 날렸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하나의 이제 질환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그 고혈압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말씀 주셨던 게 결국 이제 폐 건강이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혈관, 심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이제 말씀 주셨던 바가 있어요. 근데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또 이제 만성 질환, 고혈압은 이제 그 심장의 질환 중에 또 일부일 것이고 또 뭐 심근경색이니 협신증이니 뭐 하는 그런 여러 혈관 질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원인이 있을 거고 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짚어주시죠.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으로 들어보는 뉴스 하나 전할게요. 이 심장질환 중에서도 관상동맥의 질환, 그러니까 심장에서 뻗어나간 모든 혈관은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뻗어나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장 자체, 이렇게 일하고 있는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불러요. 심장 내에 어떤 그런 심장의 근육이네. 자체에 혈액을 공급한다. 이제 관상동맥 이제 세 가닥이 있는데 나이 들면서 곧잘 맥혀요. 이제 맥히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맥히지 말라고 이제 파이프를 심는데 스텐트, 바로 스텐트. 그 스텐트를 뭐 2개를 했네, 3개를 했네. 이제 그런데 이 스텐트에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관상동맥이 맥혀버리면 어떤 분의 경우에 그 막힌 혈관 옆에 돌아가는 혈관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막히면 지방도로로 내려간다는 개념으로 관상동맥이 막혔는데 돌아가는 혈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심장외과 의사들하고 외국의 심장외과 의사들이 달리 불렀던 시절이 있어요. 한국의 심장외과 의사 김우중이 혈관이란다. 어떤 분이 떠올라와요? 김우중, 대우 실업의 그 회장님. 그분의 이제 관상동맥 밑에는 이제 여러 개의 혈관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도 유명한 분이시라 김우중 혈관이라 한다. 그 외국의 의사들은 김우중 회장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우회혈관이라 한다. 그런데 신기한 관찰이다. 이제 이 폐 청소를 계속하며 관찰하면 그게 스스로 생겨나요. 혈관을 이제 개척한다는 건가요? 저절로 생성이 돼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제 그런 혈관이 발견될 때는 이제 스텐트를 하지 않습니다. 스텐트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은 이어졌으니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폐 청소만 하면서 기다릴 뿐인데 그 혈관이 생성되는 걸 보면 너무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폐와 심장이 아주 밀접한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심폐기능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우리들의 언어 속에 많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는 그 단어도 그렇다. 심장과 폐가 따로따로 각각 다른 2개의 장부가 아니라 알고 보니 하나더라. 이런 새로운 느낌. 그래서 전 거기다가 추가를 하면 심장과 폐는 궁 안에 살고 있다. 아니 궁이 있어요. 갈비뼈가 보호하는 곳 궁이라 한다. 또 횡격막이 보호하는 곳 궁이라 한다. 이곳에는 폐와 심장만이 다정히 살고 있다. 따라서 각각 다른 2개로 볼 게 아니라 2개 같은 하나이다. 그러니까 저는 심장병에 대한 해답을 폐에 가서 찾는 겁니다. 다소 엉뚱하죠. 사실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소위 말해 이제 현대 양의학에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뭐 심장내과가 있고 순환기내과가 있고 이쪽 호흡기내과가 있고 대학병원 다 분리되어 있고 또 이제 그 의학 전문 프로바 이런 거 보면은 마치 이게 그냥 완전 별개의 영역인 것처럼 이제 생각하시기 각각으로 1인자들이 계시고 그렇죠. 권위자들이 계시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다 연관이 있다. 왜냐면은 우리가 호흡을 들이키는 게 산소를 폐로 보내고 그 폐에서 또 이제 혈관으로 이제 또 보내는 과정이 있는데 결국 그거를 분리해서 볼 게 아니라 하나로 봐가지고 그 하나의 인식으로서 질환을 접근할 때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을 말씀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전 궁금해진 게 생겼습니다. 예, 예. 심장과 폐는 하나다. 예, 라는 예.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뭐 이해를 하겠는데, 예. 지금 오늘 원장님께서 오늘 이 예, 예. 주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다고 예, 말씀 예, 주신 게 예, 있어요. 바로 예. 치매거든요. 아하, 예. 치매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민해 하시고, 예, 예, 예. 또 젊은 층에서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리면 어떡할까? 하고 겁나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의 어머니 혹은 본인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케이스인 경우의 집안들이 많잖아요. 예. 굉장히 공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이 치매는 또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제 치매는 뇌세포가 빠르게 쇠퇴하는 그 모습인데, 네. 저는 역시 폐라고 봅니다. 폐다, 이것도. 예, 폐가 좋아지면 심장이 좋아지는 건 설명을 드렸고, 네. 심장이 좋아지면 이제 그 모든 혈관에 탄력이 돌아와서 네. 당연히 뇌혈관에 이제 충분한 혈액이 가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네. 심폐가 좋아진 다음에는 반드시 신장이 따라옵니다. 네. 신장이 좋아지면 피가 맑아지겠죠. 네. 그러면 대체로 6개월이 지나면 피가 맑아져요. 이때의 관찰은 여성들은 생리혈이 맑아지고 남성들은 통풍이 사라집니다. 이게 피가 맑아졌음을 알려주는 변화인데, 바로 이 깨끗해진 피를 이제 활발해진 심장이 이제 탄력을 되찾은 혈관에 힘차게 펌프질을 해주면 네. 두뇌에 신선한 피가 많이 가죠. 네. 당연히 뇌세포가 활발해지는 거죠. 그러한 이치로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건데, 지금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인류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지금 고령화가 우리들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를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네. 보건복지부는. 저희 외할머니도 알고 계시고요. 예. 그런데 2050년 전엔 몇 명이나 될까요? 2050년 전, 앞으로 대강 30년 후, 네. 학자들은 271만 명을 예상합니다. 예, 심각한데요? 아주 심각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 100만 명이 현재 치매의 고통을 앓고 계신데, 그분들이 예방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의 축복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또 국가는 엄청난 축복이 와요. 네. 100만 명의 치매 환자를 예방하는 대강 계산으로 국가는 500조를 전략해요. 그 비용이 절감되네요. 예, 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우선 첫째 어르신들의 건강을 잘 보살펴드려서 이제 100점. 네. 또 하나 대박 난다. 네. 500조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500조를 전략한다.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 네, 간단한 계산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금 치매 환자 한 분 발생을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2,100만 원을 지급해요. 그렇죠. 정부가. 뭐 간병 뭐 등등 뭐 네, 기타 등등. 네. 그런데 100만 명, 공이 6개죠. 100만이면. 네. 그리고 이분들의 평균 수명을 학자들은 10년으로 봅니다. 네. 그럼 10년 동안 이분들이 사는 동안에 2억을 탕진하는 거예요. 1인당. 1인당. 네. 거기다 공 6개를 붙이면 이게 200조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 올라갈 거예요.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게다가 이제 말하자면 가정이 부담하는 비용은 빼버린 거예요. 지금 국가 부담만 얘기했으니까. 가정 부담 보면은 그냥 500조는 거뜬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치매약이 없어요. 근데 이제 두고 보시면 계속 치매약이 나옵니다. 또 개발이 되고요. 이것 다 만만치 않게 비싸요. 그렇죠. 지금 1호로 알려진 게 한 6, 7천만 원 하는데, 2호로 나올 것은 8천만 원 내에 1억 될 겁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부모가 치매에 걸렸는데 자식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1억짜리 약 나왔던데 어떻게? 다 먹이자고 하는 거예요. 가족회의가. 근데 치료약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의 개발 목적이 조금 늦추자인데 그게 무슨 약입니까? 약 아니지. 그런데 돈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이 안 나와서 덜 쓰는 거지, 약이 나오면 훨씬 더 쓰게 돼요. 그렇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저는 이제 해법을 달리합니다. 두뇌 운동을 하자. 네. 그래서 제가 대한노인회에서 고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치매 예방 전담 고문하고. 치매 예방 전담 고문으로 이제 활동을 하겠다 회장님하고 약속을 하고 네. 이제 말하자면 치매의 주체가 노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노인회가 또 전체 대표 기구고 네. 해서 제가 형식상으로는 치매에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치매 예방에 그렇죠. 대한노인회에 전담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하자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하는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뭐 고스톱이 좋다 또는 뭐 장기가 좋다 바둑이 좋다 또는 뭐 포카가 좋다 뭔가 그 머리에 쓸만한 거 여러 가지 뭐 또 뜨개질이 좋다 네. 기타 등등 10가지가 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네. 실행을 해야 합니다. 두뇌 운동을 실행을 해야 돼요. 이건 진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야말로 네.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어왔냐면 네. 몇 년 전에 호주에 가서 네.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다 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저분들이 저렇게 열심으로 그거 하냐. 했더니 운동을 안 나오면 벌금 낸다는 거예요. 하하 저거 있네. 네. 우리 두뇌 운동 허락 안 오시면 네. 이제 벌금 내야겠네. 당장은 뭐 막연하게 떠오르기는 하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현재로서는 제가 바둑을 1등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장기보다 오묘해요. 깊고. 네. 그런데 다 바둑은 인정을 하는데 네. 비난이 있어요. 첫째, 이제 배우기가 어렵다. 어렵죠. 둘째, 시간이 너무 많다. 2시간, 3시간. 대국 한번 하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쉽게 해결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결을? 쉬운 바둑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거 아니고요. 종래 바둑이 19줄인데 6줄씩만 빼요. 그러면 13줄이 되는데 신기하게 12시간 배우면 끝내기 들어가요. 12시간 배우면. 네. 이제 치매 예방한다는데 12시간 투자해야죠. 벌금 내서라도 모셔와야죠. 네. 그리고 1시간에 5판 둘 수 있다. 보통은 4판인데 네. 빠르게 두면 5판도 둬요. 그러니까 해결했잖아요. 배우기 어렵다. 시간 많이 쓴다. 아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60에 바둑을 배워 70에 치매를 예방한다. 일단에 지금 제 생각인데 네. 이제 공청회를 거쳐서 공평하게 해야죠. 네. 많은 분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제 국회에 요청을 하고 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실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실행이에요. 많은 노인들이 두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본인들의 건강 챙겨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고 둘째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한다. 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계몽, 네. 그 중요성을 계몽하고 우리가 이대로 그냥 무심코 당해서는 안 된다. 뭔가를 해야 한다. 이 주장을 펴면서 공감대를 이루면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겠다 해서 2050년에 270만 명이 아니라 170만 명의 치매 환자만 막을 수 있어도 100만 명 줄은 거 아닙니까? 네네. 학자들의 예상. 네네. 그러면 500조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결국 말씀 주신 궁극적인 게 뭐 바둑도 이제 예시로 드셨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어르신분들이 뭔가 좀 제도적으로 좀 뭔가 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이제 뭐 할 게 없으시고 하신 분들 TV만 보시고 이제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뭔가 조금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듦으로써 이건 사회 문제이기도 하니까 사회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이제 견해를 이제 말씀 주셨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또 이제 뭐 폐의 중요성.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들려요. 우리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이고 그 숨은 폐를 통해서 거치는 것이고 그 폐가 깨끗할 때 심장이나 이런 곳에 좋은 영양분이라든가
또 산소가 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심장이 전 장기에 뻗치고 그 또 중요한데 뇌로도 결국 그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시작 어떤 모든 것의 시작이 폐라는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또 신선하게 오늘 이 내용을 또 접근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저희가 오늘 이렇게 원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봤어요. 또 무엇보다도 원장님께서 이 치매 문제의 경우는 정말 또 노인에 또 참여하셔가지고 대한노인에 또 참여하셔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운동을 펼치시고 계신 입장이기 때문에 또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또 어르신 분들이 보다도 좀 활발하게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적절한 수준의 또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게끔 또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에서부터가 뭔가 좀 예방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노인회가 6만 8천 개의 경로당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경로당을 활용해서 네. 무언가를 우리 노인들이 네. 두뇌 스포츠를 네. 반드시 계속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효석 평강한의원 원장님 모시고 또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마 이제 들으신 분들 중에는 처음 들어보는 견해인데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또 공감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신 분들 중에는 또 그걸 또 체감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 또 댓글에 많이 또 남겨주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또 원장님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상식들을 또 논하는 시간들 많이 가져볼 테니까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도 관심 성원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의 한 수 함께 해주신 분들 놓치시면 안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구독입니다. 네, 구독과 추천인데요. 엄지척 안 누르시면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누르시면요. 구독 중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구독하신 겁니다. 구독 많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신의 한 수 영상들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